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키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3번 양쪽 관로 제조물 책임법입니다. 그죠? 우리나라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요. 적용 대상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미가공 1차 농산물을 제외된다. 미줄 것입니다. 그럼 제조물은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추다. 배추를 이렇게 막 판다. 그러면은 그것은 제조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김치는 제조물이냐? 제조물입니다. 칼이 한번 지나가고 뭔가 고춧가루를 뿌렸죠. 그죠? 그러면은 제조물인 거죠. 부동산은 제조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농산물 빼고 나머지는 다 제조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2번 양쪽갈, 2번 반갈로 자, 제조업자의 범위. 자, 완성품의 제조 가공업자, 부품의 원재료 공급자, 수입업자도 제조업자입니다. 수입업자, 제조업자. 표시 제조 가공업자, 원인 표시 제조업자 이런 것들이 있다. 3번 결함의 종류, 설계상 결함, 제조상 결함, 표시상의 결함 세 가지를 보통 봅니다. 자, 금방 했던 제조업자의 범위와 결함의 종류, 자 이런 것도 별표 2개입니다. 자, 배상의 책임, 이것도 별표 1개입니다. 자, 결함 책임, 과실 책임, 제조물의 설계상의 결함, 가공상의 결함,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 수준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가 지게 되는 책임을 자, 결함 책임이라고 하고요. 보증 책임, 제조자와 소비자의 명시적 설명서가 있는 경우, 묵시적 설명서가 없는 경우로 보증을 한 경우에 제품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소비자에게 제조사가 지게 되는 책임을 자, 제조사가 지게 되는 책임을 자, 지게 되는 책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명시적 보증 책임과 묵시적 보증 책임이 있다. 설명서가 있는 경우는 명시적, 설명서가 없는 경우는 묵시적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 나온 적 있습니다. 엄격 책임. 제조자가 점검 등을 불성실하게 한 제품이 유통되어 안전상 상해를 입혔다면 이때 제조자는 불법행위법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 경우 제조자의 과실 입증은 불필요하다. 1.7 교육훈련과 모티베이션. 자, 2번 품질 경영 교육에 포함될 사항 한번 체크하시고 보시고 3번 장소에 따른 교육 방법. 여러분들 뭐 회사에서 많이 하는 방법이죠. 사내 교육은 OJT, OFJT로 나눕니다. OJT는 On the Job Training, Off the Job Training 2번 방갈로 있죠. On the Job Training은 직장 내에서 교육훈련 방식, 직장 내에서 하는 교육훈련 방식이고 기능교육 등을 일상 작업 속에서 하는 교육 방식이고요. OFJT는 집합 교육 방식으로 따로 모아서 직원을 별도의 장소에 모아서 작업과 별개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자, 2번의 사회 교육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자, 2번 넘어가서 굵은 것이 모티베이션. 의욕 고취하는 거 말하죠. 의욕 고취. 그것만 믿을 것이고. 모티베이션이 두 가지 유형. 동기부여형과 부적합 예방형이 있다. 참고하시고 3번 품질 모티베이션 프로그램. 1번 품질 분임조 활동. 2번 제로 디펙트 운동. 품질 분임조 활동은 소집단 활동으로서 이제 우리가 최고 말단의 이제 사원, 그 기계를 이제 뭐 사용하는 사람들도 어떤 소집단을 통해서 내 의견을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로 디펙트 운동은 뭐냐 하면 무결점 운동이라 그래서 제로 디펙트, 즉 결점을 제로로 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자율경영팀 활동, 제한제도, 프로젝트팀 활동, 종업원 품질회의 이런 것들이 모티베이션, 내가 이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특히나 이제 말단 사원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근로자, 작업자들의 어떤 모티베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이죠. 4번 안전에 관한 모티베이션 부여 방법. 안전의 근본 이념을 알려준다. 너가 안전해야지. 너희 집이 안전하고 너희 집이 안전해야지. 뭐 전체적으로 뭐 행복하고 안락한 가정을 꾸면서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다 이런 거죠. 안전 목표를 확실히 설정한다. 결과의 가치는 인식시킨다. 상과 벌을 준다. 경쟁심과 협동심을 유도한다. 동기 유발의 최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5. 동기부여에 관한 이론. 머슬로우 욕구 5단계 있죠. 자, 1단계 가장 저차적인 단계죠. 생리적 욕구. 뭐 싸고 먹고 입고 이런 것들이죠. 2단계 안전의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단계가 만족되면 2단계 안전을 이제 신경 쓸 수 있죠. 그죠? 3단계는 사회적 욕구로서 서로 어울리려고 하는 욕구고요.
그다음 4단계, 이제 3단계가 만족되면 4단계로 높아갑니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사회에서도 내가 이제 인정받아야지 이런 욕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까지 이제 돼서 인정 다 받았어요. 그러면은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내가 이제 인정까지 다 받았으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뭐 세계 여행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진짜 뭐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수녀가 된다든지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2번에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이 있습니다. 고차적인 욕구와 저차적인 욕구가 있는데요. 자, 고차적인 욕구는 동기 요인이고 저차적인 욕구는 위생 요인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동기 요인은 방금 봤던 우리 머슬로의 욕구 이론에서 4단계, 5단계 정도에 해당합니다. 동기 요인이. 그러니까 인정받으려는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정도에 해당해요. 허즈버그로 따지자면 성취감, 인정, 성장 또는 발전, 책임감, 증대, 일에 대한 보람 이런 것들이죠. 저차적인 욕구는 머슬로이의 욕구에서 생리적 욕구나 안전의 욕구 한 1, 2단계 정도에 해당합니다. 조직의 정책이 있어야지 거기에 겨우 따라가고 작업 조건이 좋아야지 일하고 대인관계가 좋아야 일하고 임금지휘가 좋아야지 일하고 감독을 해야 일하고 이런 것들이죠. 1.8 서비스업의 품질 경영 됐고요. 서비스 품질 경영에서 3번에 보면 서브퀄 있습니다. 서브퀄. 서비스 더하기 퀄리티입니다. 서비스 더하기 퀄리티. 1번의 개요. G3 베리 파라슈라만에 의해서 1988년 개발된 서비스 품질의 측정 도구인데 여기서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이제 2번에 이거죠. 레이터. 릴라이빌리티 신뢰성 믿을 수 있는가. 확신성 어슈어런스. 3번의 유형성. 4번의 공감성, 5번의 대응성. 그 종류만 딱딱딱 받습니다. 3번 양쪽 갈로 넘어갔습니다. 서브퀄의 장점 1. 고객의 기대와 지각을 시기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고 2번 경쟁업체에서도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며 자사와 서비스 비교가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서브퀄 점수를 X대로 고객들의 서비스 품질 지각 수준에 따라 고객 활용자들로 이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뭐 3번, 4번은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참고로만 하시고 4번 단점. 기대에 대한 개념 정의와 측정 타당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이것도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절 품질 비용. 그 서브퀄에서는 레이터 종류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2절 품질 비용 2.1 품질 비용 1번의 개요 정의 파이겐바움 품질 비용이란 요구된 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원가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Q코스트를 우리가 품질 비용이라고 합니다. 퀄리티 코스트. 재료비나 직접 농업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주로 제조 경비로서 제조 원가의 부분만 고려한 비용이다. 부분만 고려한 비용이다. 2번 품질 비용의 활용, 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뭐 이건 됐고요. 2번 품질 비용의 분류, 별표 2개 합니다. 예방 비용, 평가 비용, 실패 비용 세 가지 종류부터 하셔야 되고 P 코스트, A 코스트, F 코스트라고 하는데 프리벤션 코스트, 어프레이저 코스트, 그 다음에 페일리어 코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방비용은 뭐가 있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소재의 품질 수준을 유지하고 불량품 발생을 미리 방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고 여기에는 품질 계획을 한다든지 사무비라든지 교육비, 교육 이런 것들은 예방비용입니다. 자, 평가비용은 끝에 읽겠습니다. 끝에. 자, 실패비용부터 읽으면 자, 갈로 안에 보면 폐각비, 재가공비, 외주 불량비, 설계 변경비, 현지 서비스비, 대품 서비스비. 두 번째 보면 내적 실패비용, 외적 실패비용 또 나누죠. internal F 코스트, external F 코스트인데 내적 실패 비용으로는 폐각비, 재가공비, 외주 불량비, 설계 변경비가 있고 외적으로는 서비스비, 대품 서비스비, 제품 책임비 이런 것들, PLB 이런 것들이 있다. 다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요. 평가 비용으로는 갈로 안에 보시면은 PMB, 예방보전비, 그죠? 예방보전비죠. 시험비용비, 수익검사비, 공정검사비, 완성품 검사비가 있다.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한 번씩 시험 나옵니다. 1차에서는. 다음은 어떤 비용인가? 자, 그 다음에 3번 품질 비용과 품질의 관계 곡선. 1번 예방비용이 증가하면 평가 비용과
실비 비용은 감소된다. 제조 공정이 안정되면 평가 비용이 감소된다. 그렇죠? 안정되면. 품질이 좋아지려면 예방 비용 및 평가 비용은 증가한다. 그죠? 예방 비용 좀 많이 이제 쓰면 되고 평가 비용도 많이 이제 많이 쓰면 되겠죠. 품질이 향상되면 실패 비용은 감소한다. 별표 하나 하시고 봅니다. 2.2 저품질 비용 COPQ Cost of Poor Quality 저품질 비용인데 저품질 비용은 결함이나 문제가 없이 활동이 수행되는 발생할 수 없는 비용이죠. 주로 고질적이고 만성적인 불량으로 초래되고요. 품질 비용 중 평가 및 검사비, 내부 실패비, 외부 실패 비용이 해당되는 비용이다. 식스 시그마 출시 COPQ의 활용, 프로젝트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 핵심 요인을 선정하고 이를 개선할 때,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해결책 이행 단계에서 개선 비용과 COPQ 절감 비용을 분석할 때 사용된다 되어 있는데 별표는 없고 COPQ가 저품질 비용이다. 정의 정도는 보시죠. 자, 제3절 표준화. 3절 표준화의 개요. 1. 표준화의 개념. 스탠다디제이션이란 정의죠. 정의. 어떠한 표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활용하는 조직적 행위를 말한다. 어느 특정 활동을 체계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 이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익 및 경제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모두 같이 협력하는 조직적인 행위를 표준화라고 한다. 이 표준화의 원리. 1. 단순화의 원리. 2. 관련자 합의의 원리. 3번 다수 이익의 원리. 4번 고정의 원리. 5번 개정의 원리. 6번 객관성의 원리. 7번 보편성의 원리로 표준화를 만들어야 된다. 3번 표준화의 구조. 주제, 국면, 수준으로 구분한다. 주제, 세 가지 종류. 표준화의 대상을, 속성을 구분하는 분야죠. 주제, 영역. 공업기술 쪽에, 운수 쪽에, 건설 쪽에 뭐 표준화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밑에 그림 있죠. 국면. 주제가 채워져야 하는 요인 및 조건이다. 뭐 용어에 대해서 할 거냐, 시방에 대해서 할 거냐, 샘플링 검사에 대해서 표준화를 할 거냐 이런 이야기고요. 세 번째 수준. 자, 이걸 국제 수준으로 할 거냐, 뭐 회사 단위로 할 거냐 이런 이야기죠. 3.2 사내 표준화 및 표준화 요소. 1. 사내 표준화의 개요 1. 개념. 사내 표준화란 사내에서 표준화하는 거겠죠. 기업 내에서 기업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내 관계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사내 표준을 정하고 사내의 모든 부문과 계층에서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조직적인 활동을 사내 표준화라고 한다. 자, 2번 양쪽 갈로 사내 표준화의 필요성, 기업의 목적 달성, 최대 효과. 3. 공정을 관리 상태로 놓고 품질 안정이죠. 그죠? (3번) 사내 표준화의 역할. 경영방침의 구체화 책임과 권한의 명확화. 관리를 위한 기준. 3번 기술 보존. 4번 업무 효율화. 생산의 합리화. 5번 업무 성과 향상. 6번 교육훈련도 용이하겠죠. 표준화가 되어 있으면. 4번 사내 표준화의 목적 및 효과. 1. 회사 내 질서 유지. 2. 업무 능률 향상. 3. 정보의 전달. 4. 관리 기준의 명확화. 5번 비용 절감 등이 있다. 5번 별표 하나 합니다. 사내 표준화 요건.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없으면 안 돼요. 4번 기여도가 큰 것부터 취급한다. 큰 것부터. 5번 직관적 표현을 해야 된다. 직관적 표현. 7번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것들 밑줄 긋습니다. 6번 양쪽 갈로. 사내 표준화의 추진 및 운영. 1번 사내 표준화의 추진 절차. 표준화의 체제 만들기. 표준화의 계획, 표준화의 운영, 표준화의 평가. 종류만. 2번 규격서의 양식. 종이의 크기는 A4 210 곱하기 297mm가 보통이고 B5 176 곱하기 250도 사용할 수 있다. 자, 규격서의 형식은 바꿔끼기식이 좋으면 재본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복제 방식은 복사식이 좋다. 규격 번호 방식을 사용한다. 2번 사내 표준화의 요소. 자, 정의. 자, 본체 보셔야 됩니다. 본체. 부속서 보셔야 됩니다. 참고 보셔야 되고 8번에 비고 보셔야 되고 9번에 보기 보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본체란 한국산업규격의 형식상 주체가 되는 부분이고 부속서는 내용으로서는 규격의 본체가 되는 것이지만 표현의 편의상 특별히 추려서 본체 준하에 정리한 것은 부속서. 참고.
본체 및 부속서의 규정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을 보충하는 것이다. 본문 중에 기재하는 창구가 특별히 뽑아서 본체 및 부속서와는 별도로 정리해서 기재하는 부속서가 있다. 자, 그 다음 해설도 보시죠. 본체 및 부속서에 관한 사항이고 부속서에 기재한 사항 및 이들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는 것이다. 다만 교육의 일부는 아니다. 뭐 조항, 본문, 주도 안 보시죠. 본문, 비고, 그림, 표 등 중간에 일부 사항에 주기부호를 붙여서 그 사항을 보충하는 사항을 뽑아서 따로 기재하는 게 주다. 비고, 역시 본문, 비고, 그림, 표 등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는 그 안에 직접 기재하면 복잡해지는 사항을 따로 기재하는 비고라고 한다. 보기, 본문, 비고, 그림, 표 등에 나타내는 사항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다. 자, 이런 건 뭐냐 이러면 자 1, 2, 3, 4 보기 뭐 1번에 주, 2번에 보기, 3번에 뭐 조항, 4번에 본문 이렇게 하면 골라내야 되겠죠. 2번 양쪽갈로 용어, 3번 반갈로 한정 접속 등에 사용하는 말 1차에서 잘 나옵니다. 별표 2개. 1.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아시죠? 이상은 포함해서, 이하는 포함해서, 초과는 자기를 포함하지 않고, 미만은 자기를 포함하지 않고. 자, 이상 및 이하는 그 앞에 있는 수치를 포함한다. 초과 및 비만은 그 앞에 있는 수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2번 밑과 와의 사용법. 자, 밑은 병합의 의미로 나열되는 어구가 2개 이상일 때, 2개일 때 그 접속에 사용한다. 3개 이상일 때는 처음 쪽을 쉼표로 구분하고 마지막 어구를 연결하는 데 사용한다. 다만 마지막 어구 등에는 등 또는 기타가 이어지는 경우는 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니은 와는 병합의 의미로서 밑을 사용하여 나열된 어구를 다시 크게 병합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접속에 사용한다. 또는 혹은 또는은 선택의 의미로서 나열하는 어구가 2개일 때에는 그 접속에 사용하고 3개 이상일 때는 처음을 쉼표로 구분하고 처음에는 쉼표로 찍고 그 뒤로 가면서 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구분하고 마지막 어구를 연결하는 데 사용한다. 다만 마지막 어구에 등 기타를 붙이지 않도록 한다. 혹은은 선택의 의미로서 또는을 사용하여 나열하는 어구를 다시 선택의 의미로 나눌 때 사용한다. 밑 또는의 사용 방법. 밑 또는 나열이라는 2개의 어구 양자를 병합한 것이고 어느 한쪽씩의 3가지를 일괄해서 엄밀하게 나타내는 사용한다. 경우, 때, 시의 사용 방법. 경우 및 때는 한정 조건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다만 한정 조건이 이중으로 있을 경우에는 큰 쪽 조건의 경우를 사용하되 작은 쪽의 조건에는 때를 사용한다. 시는 시기 또는 시각을 확실하게 표현할 경우 사용한다. 국어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겁니다. 자, 3번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이것도 잘 나오죠. 전체적으로 별표 1개. 표준 상태는 표준 상태 온도가 있고 습도가 있고 기압이 있고 표준 상태가 있습니다. 온도. 자, 20도, 23도, 25도. 온도 15급은 표준 상태의 온도 20도 시에 대해만 사용한다. 또한 5에서 35도 시의 온도 상위를 상온이라고 한다. 온도 범위를. 상온 상습 상태라고 하면 상온 5에서 35도. 자, 표준 상태의 습도 50% 또는 65% 하나로 한다. 습도 20급은 표준 상태의 상대 습도 65%에 대해서만 사용한다. 또한 자 밑을 끌 것은 45에서 85%의 습도를 상습이라고 한다. 위에 상온은 5에서 35도입니다. 온도는 20에서 23도, 20도, 23도, 25도가 표준 상태의 온도고 5에서 35도 시 온도 범위를 상온이라고 했죠. 표준 습도는 50에서 65% 하나인데 상습은 45에서 50, 85%를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기압 요거는 조금 덜 중요합니다. 위에 온도나 습도보다 86kPa 또는 106kPa 이하로 맞추는 것을 말한다. 자, 다음에 2번 양쪽 갈로 수치의 매점법. 자, 수치의 매점법에서 지금 어떠냐면 4.1234가 있어요. 4.1234. 4.1234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하면 4.123이 되겠죠. 4. 예를 들어서 4. 자, 4.1236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124가 되겠죠. 4.124. 이렇게 될 텐데 4.1235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4.1235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번 4.123 512 2번 4.123482
자, 요거 같은 경우는 4.123512다 됐죠, 그죠? 여기에서 끊어보면 1이 작기 때문에 그냥 끊음이죠. 끊으면서 4.1235가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4.123482 이것이 반올림되어서 4.1235가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4.1235는 여기서 온 것인지 여기서 온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죠.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법칙을 정한 거예요. 법칙을 4.1235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요게 홀수죠. 요게 5자 앞에 3이 홀수입니다. 홀수. 자, 홀수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겠다 우리가? 4.1234로 나타내겠다 이 말이고, 4.12 자, 예를 들어서 45다. 45 4.1245 이게 짝수죠. 짝수. 자, 이렇게 하면 4.124로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칙을 정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홀수인 경우와 짝수인 경우. 자, 4번의 표준수 용어의 뜻. 수치의 매점법은 요겁니다. 요거. 자, 4번의 표준수 용어의 뜻. 표준수 10의 정수 몇을 포함한 공비가 각각 5승근 루트 10, 10승근 루트 10, 20승근 루트 10, 40승 루트 10, 80승 루트 10 등비수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5승근 루트 10을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R5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이고, 그럼 10승근 루트 10은 지금 책에서처럼 R10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R5, R10, R20, R40, R80으로 나타내는데, 자, 어느 것이 크냐? R5, R10, R80 있겠죠. 이쪽이 큰 숫자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은 숫자입니다. 작은 숫자. 계산기 두드려 보면 되겠죠. 자, 80, R80으로 특별수열이라고 하고, 앞에 있는 R50, 20, 40을 기본수열이라고 한다. 자, 빡 체크하시고요. 체크. 자, 2번 양쪽 갈로 표준수의 사용법. 2번 동그라미 선택할 표준수는 기본 수열 중에서 증가율이 높은 수열부터 취한다. 즉 R5, R10, R20, R40의 순서를 택하고 기본 수열로 나타내지 못할 경우에만 특별히 특별수역을 사용한다. 그렇게까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렇게까지.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3.3 산업표준화와 국제표준화. 1번 산업표준화 개념. 산업표준화란 광업품 및 공업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할 때 모양, 치수, 품질 등을 전국적으로 통일화, 단순화시킨 국가규격을 국가산업표준화 하겠죠. 그죠? 이를 보급 활용케 하는 노력을 말한다. 산업표준화의 목적 읽어보세요. 자, 호환성, 단순화 호환성 향상, 의사소통 원활, 경제성 추구, 생명보호, 환경, 뭐 이런 것들, 좋은 것들 많습니다. 3번 산업표준화의 유형. 자, 여기서는 산업표준화의 유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종류만 보시죠. 1번 회사규격, 2번 관공서규격, 3번 단체규격, 4번 국가규격, 5번 지역규격, 6번 국제규격이 있다. 2번 방글로 한국산업규격의 기능에 따른 4가지 분류로 볼 수 없는 것, 이렇게 해서 시험 나옵니다. 제품규격, 반복규격, 전달규격. 요거는 별표 2개 하시고 1차 잘 나옵니다. 세부 내용도 요거는 보셔야 됩니다. 제품 규격은 제품의 형태, 치수, 재질, 완제품의 규정, 완제품의. 방법 규격은 성분 분석, 시험 방법, 제품 검사 방법, 사용 방법의 규격. 전달 규격은 단위, 용어, 기호, 계량 단위 이런 것들, 기초적인 사항을 규격한 것. 4번 양쪽 걸로 산업 표준화의 효과.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품질 향상과 품질 균일성 유지, 관리 업무의 효율화가능, 기능, 가능, 그 다음에 작업 능률 향상 및 생산 능률의 증진과 원가의 절감, 뭐 소비 합리화 실현 이런 것들이 있다. 2번 국제표준화기구, ISO 뭐 이런 것들이겠죠. 1번 개요. 국제표준화는 국가적 표준을 기초로 만들어지고, 국가적 표준은 국내의 단체 표준 및 사내 표준을 기초로 만들어지는데, 산업 표준화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기관으로 ISO와 IEC가 있다. ISO는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이고죠.
IEC는 일렉트로닉 이렇게 되니까 뭐 국제 전기기구가 될 겁니다. 자, 사용되는 공식 언어가 뭐가 있습니까?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프랑스어가 있다. 중국어, 프랑스가 있다. 2번 국제표준화의 의. 1번 상호 이익을 추구한다. 2번 무역장벽을 제거한다. 3번 국제 수준에 도달하도록 기술이 국제 수준에 도달하도록 도움을 준다. 4번 분업이나 후진국 기술개발 촉진을 장려한다. 3번 양쪽 걸로 ISO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ISO 연역 1947년 2월 ISA 국제규격통일협회와 UNSCC 국제연합표준협조위원회를 통합해 설립했다. 2번 ISO의 목적, 용 상식입니다. 상식. ISO 워낙 많이 나오니까 물자와 서비스의 국제적 교환을 쉽게 하고 지식, 과학, 기술, 경제 영역에 있어서 국제 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심의와 제정을 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4번 IEC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일렉트로닉 커미션 1906년 전기와 전자 분야의 국제규격 제정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1947년 IOS가 성립되면서 내부의 전기부로 합병이 되었다. 자, 그 밑에 이제 보면 각 나라의 이제 규격, 그걸 어떻게 정했느냐. 한국은 KS입니다. 코리안 스탠다드. 영국은 브리티시 스탠다드. 1번, 2번 체크하시고 3번 독일 도이체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도이체. 3번 일본 재팬 지스. 5번 미국 안시 아메리칸 이렇게 되니까요. 그 다음에 7번에 호주. 그 다음에 20번에 뭐 프랑스 NF, 중국 카스. 자, 요런 정도로 보도록 합니다. 다 보기는 힘들고. 다음 중에서 각 국가별 규격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